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받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유태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세미나에 발표할 내용은 국가정책 의사결정 지원 모델입니다. 의사결정 모델이 아니라 의사결정 지원 모델이고, 이 의사결정 모델에 있어서 경제안보 관점을 고려하는 부분을 별도로 좀 고려해서 이 의사결정 지원 모델에 가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세미나가 규제혁신의 방향성인데, 언뜻 보면 이런 의사결정 지원 모델과 규제혁신의 방향성에 약간 주제적인 공통성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의아해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규제가 사실은 네거티브 규제가 아니라 포지티브 규제이기 때문에 규제가 상황이 급변할수록 규제도 빠르게 같이 변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의사결정 지원 모델이 있으면 그런 우리 기조발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스피드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좀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관련성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발표는 글로벌 경쟁 혁신 환경 변화와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와 그런 측면에서 의사결정 모델이 어떤 측면에서 필요하고 그런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설계에 반영될 것인지, 그리고 그 설계에 반영된 것들을 이제 3번, 4번, 5번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글로벌 경쟁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혁신 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간 정책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고, 그런 정책 추진을 하는 그런 정책 경쟁력이 국가 성장에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 변화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무역 적자나 지식재산권을 빌미로 미중이 패권 경쟁 또는 기술 패권 경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과 미국이 이 패권 경쟁을 할 때는 아주 강력하게 미국이 외환 수단을 썼고, 그다음에 지재권 수단을 썼고, 그다음에 군사 외교적인 수단을 썼는데, 사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있어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여러 수단을 미국이 쓰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무역과 지식재산권이 되게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런 두 큰 강대국 간의 싸움이 지재권이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기술 패권이나 기술 블록 형태로 기술 경쟁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여기서 기술 블록이 동맹국 간에는 항상 우호적이냐, 그것도 아닌 상황으로 다양한 상황과 관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경쟁 환경이 변하고 있고, 그런 경쟁 환경의 또 한 가지 요소는 코로나19의 팬데믹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국 생산 중심의 정책이 대두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재편과 연계해서 원자재 자원 대국들은 자기 원자재와 관련돼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국가의 경쟁 수단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도 국가의 경쟁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경쟁이 지금 갈등이 강화되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소유에서 공유 활용 모델로 전반적으로 또 민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는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민간 사이드에서는 소유보다는 공유와 활용 모델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서로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혁신 환경을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전환 같은 기술적인 혁신과 융합으로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범용성 높은 혁신적 기술이 등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 전체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다 보니 기술 간 융합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간 융합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과 문화가 머지되고 제조와 서비스가 머지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융합되고 머지되면서 산업과 기술이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분야의 지식재산권도 사실은 개념과 규제가 점점 거기에 맞춰서 변화될 필요성이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콘텐츠가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혁신 환경 경쟁 바뀌고 있고, 이렇게 크게 글로벌 경쟁과 혁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국가가 거기에 맞는 정책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경쟁의 핵심은 이런 혁신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오히려 후발주자 약간의 이제 완전 선발 말고 바로 밑에 있는 후발주자에는 기회의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기술의 격차보다는 AI라든지 이런 신기술 분야의 격차가 이제 갓 혁신적인 기술이 대두됐기 때문에 작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기본적으로 기술 격차를 축소를 하려는 그런 정책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기술 격차를 해소함에 있어서 자국의 적합성이나 비교 우위 이런 것들이 또한 중요한 의사결정의 관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와 같이 경제 안보라는 것이 핵심적인 어떤 의사결정의 관점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관점, 다양한 환경 변화, 다양한 관점, 그 다음에 이러한 다양한 환경 변화와 관점 때문에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어떤 요인, 시각 이런 것들이 기존보다 훨씬 더 스펙트럼이 넓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일 분야의 전문가들만으로서 의사결정이 힘들어지고 이런 이제 상황이 대두되다 보니까 우리가 의사결정,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곤란을 많이 겪고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고 유연한 정책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신속하고 유연한 정책 의사결정을 하려면 특히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서 여러 관점과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서도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지원 모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국가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모델을 연구하고 장기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요인들, 문제점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 지원 모델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개발의 방향성을 가지고 설계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기존의 예를 들어서 R&D를 예를 들면 기존의 R&D 로드맵을 그리거나 R&D 우선순위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을 먼저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과거에는 기술에 우리가 얼마만큼 기술의 필요성과 우위성이 있는지와 함께 시장이나 산업 이런 것을 보았지만 그 자료들이 모아지고 그게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그 프로세스가 사실상은 매우 정성적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정형화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을 하는 구성원의 구성에 따라서 프로세스의 다양성에 따라서 많은 의사결정의 편차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의 R&D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려할 요소가 많아진 지금, 즉 공급망도 고려해야 되고 경제 안보라든지 패권 경쟁의 기술 블록,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어떤 무역 상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역의 의존도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떤 기술을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단순한 판단, 상대적으로 단순한 판단으로는 결정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 모델이 먼저 필요하겠다. 그런 방향성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관점이라는 것은 외교 통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R&D 우선순위를 할 때에도 경제안보 관점을 가미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국 적합도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는, 기존과는 조금 더 고려할 점이 많아진 그런 모델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이슈에 적용 확장성 있는 의사결정 모델을 가져가야 되겠다. R&D 우선순위 하나만을 우리가 이 의사결정 모델을 가지고 적용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략물자 수출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수출을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산업기술 보호를 할 때 국가 핵심 기술이나 전략기술에서 수출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외 다양한 국가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에 공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정책 이슈별로 공통적인 항목,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개념 분석 항목을 기설정하고, 그다음에 해당 이슈별로 특성 분석 항목을 계속해서 선별적으로 추가해서 특정 분석 대상 의사결정에 맞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진화시켜 나가는 방식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속하면서도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분석이 기반이 되어야 되지만, 정성적 분석을 배제해서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성적 분석을 반영을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어떻게 의견을 반영하고 그 반영한 의견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렴되어 가는지에 대한 절차적인 어떤 특성 부분도 의사결정 모델에 반영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볼 때 항목이 다다익선, 즉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항목이 있을 수도 있고, 최소 수준을 넘기기만 하면 되는 항목, 또는 최소 수준을 넘기지 못하면 아예 전체 항목이, 그러니까 의사결정에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는 아주 크리티컬한 항목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낮은 값도 아니고 높은 값도 아니고 평균에서 적절한 수준에 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항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평가 항목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하이라키를 잡아서 가중치를 잡아서 지표를 도출하느냐,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양하게 고려하는 그런 의사결정 모델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런 네 가지 방향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의사결정 모델을 크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먼저 모델의 전체 구조는 다양한 분석 모듈과 그 다음에 의사결정 모듈,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개념적인 모듈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되었다고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석 모듈에는 특허나 기술의 경쟁력, 경제 산업의 경쟁력, 외교 안보 역량, 통상 무역 환경, 그다음에 국가별 혁신 제도에 따른 어떤 영향력, 그다음에 문화나 환경적 특수성, 다양한 거를 정말 고려를 할 수 있고 다양한 거를 고려하는 분석 모듈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분석 모듈이 어떤 분석을 하고자 하는 정책 이슈,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R&D 투자 우선순위라는 거를 봤을 때에는 분석 모듈 1, 2와 지금 여기서 통상 무역 5번과 6번, 1, 2, 5, 6번이 메인 분석 모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모듈이 다 쓰이는 것은 아니고, 분석하려고 하는 정책 이슈에 따라서 분석 모듈이 선택되고, 그 선택된 분석 모듈이 다시 의사결정 모델과 연계되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런 전체 구조를 가지게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의사결정은 크게 세 가지로, 모듈은 세 가지로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순차적 의사결정, 병렬적 의사결정, 그 다음에 이게 믹스된 의사결정 모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순차적 의사결정 모델의 예시로서는 이제 SRI 모델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SRI는 연구소지만 연구를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기관이 운영되는 자립하에서 운영되는 그런 이제 연구소로서 내가 어떤 연구를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매우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자기의 자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SRI 모형은 7개, 여기에 있는 7개의 요인이 다 어느 수준 이상을 다 만족해야지 순차적으로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을 못하면 여기서 스탑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7개가 모두 다 원하는 만큼 다 만족이 돼야 된다. 이런 순차적인 의사결정 모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M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병렬적인 겁니다. 이 고려해야 될 요소가 다 만족을, 어느 이상을 만족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고려돼야 할 요소의 측정 지표값이 그냥 벡터합으로 엮여져서 그 벡터합이 어느 수준 이상이면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개념인데 주로 기업에서 유망 사업이나 유망 아이템을 발굴할 때 이런 모델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 경우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컷오프 점수를 두어서 약간의 믹스, 순차적 모델의 개념을 믹스할 수도 있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BM 모델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의 매력도와 사업의 매력도는 매우 높지만 이걸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자사적합도, 이 두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모델에서는 어떤 정책 자체가 얼마만큼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느냐 부분뿐만 아니라 그 정책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선두로 나갈 수 있는 자국 적합도가 있느냐 정책에 있어서, 그 다음에 경제 안보의 고려점에 있어서 얼마만큼 경제 안보에 우리가 정책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세 가지를 우리 모델에서는 크게 보게 되고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의사결정 모듈 밑에 있는 분석 모듈에 대한 설계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석 모듈의 설계 방향성 구조는 먼저 유연성을, 제가 제일 처음에 그 4가지 설계 방향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이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진화적으로 설계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을 일단은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표를 먼저 보시면 분석 항목에 있어서 필수 분석 항목과 선택 분석 항목, 그 다음에 분석 대상 특별 특정 분석 항목, 이 3가지로 개념적으로 나누고, 필수와 선택 항목은 미리 모형에서 여러 항목을 연구를 통해서 미리 특정한 픽스한 항목이고, 분석 대상별 특정 항목은 이게 의사결정을 하는 모델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항상 전문가들이 참여하시고, 그 전문가들이 필수 선택 항목 중에, 필수 항목은 물론 분석을 하지만 선택 항목에서의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특정 항목을 어떤 걸 집어넣을지는 그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약간 휴리스틱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반은 정형화된 모델과 전문가 의견을 같이 엮어서 의사결정 모델을 정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최종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설계 구조를 가져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선택 항목은 기후 확정된 분석 항목으로 하고, 분석 대상별 특정 항목은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이 분석 항목을 분석 목적에 따라서 선별하는, 추가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것들을 기속적으로 모형을 축적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의사결정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분석 방식도 정량적인 분석 항목과 정성적인 분석 항목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정량 분석은 기존의 산식과 데이터가 다 DB화되어 있어서 바로 산출이 되지만,
정석 분석 항목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취합되고 분석되고 그다음에 수렴되는 그 프로세스,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도출되는 그런 방식으로 모형 설계를 기본적으로 그 분석 모듈의 설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출연연의 IP 경영 진단 지표를 개발한 것이 있는데요. 그 IP 경영 진단을 지표를 개발을 하면서 출연연도 다양한 기관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왼쪽의 공통 영역은 어떤 출연연이든 다 이 지표에 의해서 측정 및 분석이 되고, 오른쪽에 선택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특성별로 선택을 하는데, 활동 역량, 중분류인 활동 역량은 같지만 그 밑에 세분류와 세분류 밑에 세부 지표들이 이제 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선택 공통 지표가 총 38개의 세부 지표로 되어 있고 선택 지표가 13개로 되어 있어서 그 중에서 기관별로 선택해서 몇 개를 선택해서 분석을 받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모델도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세부 지표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성적인 항목 부분이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량적인 부분을 대표적으로 표시를 해드린 거고, 여기서 이 부분은 38개 공통 지표를 저희가 발췌한 거고, 그 다음 페이지는 선택 지표인데 이 13개 선택 지표 중에서 또한 정성 정량 지표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필수 공통 항목은 어떤 분석 대상이 정해지더라도 공통 필수 항목은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분석 대상 정책 이슈별로 선택 항목이 정해지고, 그 항목들이 또한 정량 정성으로 나뉘어져서 분석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예시가 없는 것은 전문가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고 분석되고 수렴되는가에 대한 절차적인 예시는 여기서 지금 없는데요. 그 부분은 좀 아직까지 설계가 좀 덜 끝나서 이 발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 모듈의 항목 구조에 있어서 이것은 이제 그 고유 분석 항목과 경제 안보 자국 적합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의사결정 모델의 분석 모듈은 크게 세 가지 개념적 범주로 구분된다. 그 분석 모듈, 즉 뭐 특허나 기술이라면 특허나 기술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항상 분석돼야 되는 공통 고유 분석 항목과, 그 다음에 경제 안보의 관점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잡고 그 경제 안보 관점을 분석할 수 있는 항목, 그 다음에 자국 적합도 항목, 이렇게 개념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제 안보 분석 항목에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큰 중요한 개념이 대체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 글로벌 공급망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기술적 경쟁 우위 부분에서 어떻게 되느냐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고, 그 하위 분류로서는 대체 가능성에서는 타기술로의 대체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지재권 회피, 그 다음에 대체 기술이 다수인 경우에는 비교 우위, 이런 것들로 또 세부 개념을 잡고 이 세부 개념별로 세부 지표를 다시 설계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될 텐데요. 이런 개념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국 적합도 분석 항목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R&D라는 부분만을 생각을 했을 때는 기존에는 분석을 하지 않는 연구 인력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자국 적합도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R&D라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펀딩도 중요하고 IP 시스템도 중요하고 R&D의 제도나 여러 가지 평가 제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비교 우위가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역량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분석 항목이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런 기술 분야에 관련된 분석 항목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기술을 얼마만큼 분야별로 경쟁력 있게 갖고 있는지, 기존의 기술의 축적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분석도 심도 깊게 분석되어 있지는 않고, 단지
우리가 논문을 몇 편이나 갖고 있는지 기술 분야별로 거기에 SCI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좀 단순하게 분석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면서도 깊게 분석하는 것을 자국 적합도 항목에서 핵심적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비교 우위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탄소 중립 관련돼서 이제 간단한 예시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유 항목만 잡혀져 있고 경제 안보라든지 자국 적합도 항목은 사실은 여기는 없고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고유 항목만 잡혀져 있는데, 고유 항목도 사실은 과거 저희가 이제 연구원에서 연구할 때 한 15년 13, 14, 15년도에 연구할 때 일부 잡아놓은 항목을 일단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일단은 지금 현재 R&D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저희가 분석하려고 하는 항목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런 예시와 이런 방식으로 고유 항목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일단은 그 국가 R&D 정책 의사결정 지원 모델에 대한 개념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런 개념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면 실제 모듈별로 설계를 일단은 할 것이고, 그 모듈별로 설계가 얼마만큼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그 국가 R&D나 기술 분야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잡혀야 될 것인지를 이제 예시 분석 테마로 잡고 그거를 기준으로 쭉 이 의사결정 지원 모델을 한번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연구 결과는 기술 분야별로 기술 로드맵을 잡을 때 경제 안보나 자국 적합도나 기존에 없던 어떤 그 개념들을 모델로 반영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분석 항목이나 분석 결과들을 로드맵을 작성하는 그 연구자들의 그 전문가들의 모임 회의 때 의사결정 참고 지원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예시적으로 분석 및 연구를 이후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